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한국군이 사용하는 러시아산 BMP-3 성능과 한국군 장갑차 업그레이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게 러시아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BMP-3 장갑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 러시아가 구소련 시설이 경업창을 방사물자 등으로 현물 상환하는 불금사업 협정을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함에 따라 T-86 탱크와 BMP-3 보병 전투차, 메티스-M 대인자 미사일 등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2차에 걸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BMP-3 보병 전투차 재원입니다. 무게가 18.7톤, 엔진 출력이 500마력, 최고 시속은 시속 80km, 주행거리 600km, 높이, 길이, 폭은 길이가 7.14, 폭이 3.14, 높이는 2.65, 탑승인은 승무원 3명, 전투병력 7명을 태울 수 있답니다. 무장은 100mm포, 미사일 런처,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그걸 런처랍니다. 30mm 기관포, 7.6mm 기관총. BMP-3 보병 전투차는 500마력 엔진에 승무원 3명, 보병 7명이 탑승할 수 있고 100mm 저하포 플러스 30mm 기관포의 무장으로 한군이 보유한 장갑차 중 최강의 화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4km 내에서 600mm 장갑을 간통할 수 있는 3 UBK-10 포발사 대연차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 2개 대대본을 도입하였는데 총 2개 대대본이 어떤 인터넷 보니까 37대로 되어 있습니다. BMP-3를 육군 기계학교에서 각종 시험을 거쳐 3기업 여단에 편제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운영상의 여러 문제로 퇴역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도입한 지가 어떻게 보면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대전에 많이 낙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리고 부품절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전량 폐기를 좀 고려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어 현대전에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개발국가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구소련 시절이고 생산 연도가 1987년서부터 현재까지 생산 대수는 2000대 플러스 정확한 숫자가 모릅니다. 운영 연도가 1987년서부터 현재까지 운영권은 거의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와 같고 승무원 3명에 기계화 보병 7명 그리고 무장을 다시 세밀히 보면은 100mm 포 그리고 발사기 한 번, 미사일 발사기 한 번, 30mm 기관포 하나, 그 다음에 7.6mm 기관총 서정, 세정, 그리고 최대 35mm 정면에 장갑이 되어 있답니다. 초기에 탑재된 3 UBK-10 포발사 대연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4km 내에서 80% 명중률로 600mm 장갑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공격력입니다. 개발 목적의 토우 미사일이나 밀란 대연차 미사일 등 중장거리 유선 유도 대연차 미사일 차량을 사거리 밖에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후 801급 위력의 텐더타민 3 UBK-23-3으로 변경됐다 합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은 명중시까지 계속 레이저를 견화하고 레이저 조준 경보장치가 탑재된 탱크는 경보시 연막탄을 터뜨려 레이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이 BMP-3 내부 장갑차 모습인데 보병이 탈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앞에 장갑차 조정수, 옆에 포수, 그리고 위에 이르는 뚜껑이 이런 해치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석입니다. 조정석. 이 모니터를 보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갑은 다른 보병 전투차와 비교해서 매우 빈약한 수준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이게 BMP3까지 나오고 그 다음 편은 계속 생산만 하고 여기에 돈을 투자 안 합니다. 전면 장갑은 30mm 기관포를 방어할 수 있지만 측면은 7.6mm 철갑탄 정도만 방어하는 수준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전면에 30mm 기관포를 측면에 10.7mm, 14.5mm 기관총에 대한 방어를 요구받는 서방 보병 전투차에 비하면 확실히 떨어지는 측면 방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게 업그레이드 안 됐으니까 브래들리 부시마스터 25mm APFSDS 탄이면 기본형 BMP3 전면도 간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수상 주행 능력 확보를 위해 19톤으로 중량을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상 주행력이는 무리를 달리기 때문에 이거를 19톤으로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무어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화면은 BMP3 포탑 부분입니다. 이게 포가 둘레 적재되어 있고 100mm 저포, 30mm 또 30mm 기관포를 장착한 BMP3 포탑입니다. 요쪽이 100mm 포, 여기는 100mm 포고 요거는 30mm 기관포. 장갑 차량도 격파 가능한 100mm 구경의 저포와 고속 차기 가능한 3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하여 모든 화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EK-23 무장 시스템이 장착되어 전투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BMP3에서의 가장 큰 개선점은 방어력으로 7.6mm까지만 겨우 방어하던 포탑과 측면에 저폭발성 반응 장갑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레나 능동방어 시스템까지 장착하고 엔진 부위에는 슬랫 아머를 설치하여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하면은 BMP3를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생산만 하면서 BMNT라고 BMP3를 대체하는 장갑차입니다. 개발 연도가 1998년에서 2002년 사이까지고 생산 연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대 이상 생산했고 운영 연도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알제리 등입니다. 이게 BMP3를 대체해서 나온 건데 러시아는 더 이상 BMP3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다가 이제 폐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BMPT라고, BMPT는 여기 보면 이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발사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나왔습니다. 이제 BMP3는 사용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BMP3를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BMPT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BMPT는 BMP3 단점을 개선하고 현대전에 맞는 장갑차를 개발한 이 결과물입니다. BMPT. BMPT 무장을 보면은 130mm 대전차 미사일 4발을 쓸 수 있고 30mm 기관포 2문, 그 다음에 본부장에는 유탄 발사기 30mm 유탄 발사기 30mm 유탄 발사기, 그리고 7.6mm 기관총, 그리고 전에는 대포를 썼는데 대포를 떼버리고 130mm 대전차 미사일 4발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4발만 쏘면 하면 이거 4발만 쏘면 다른 탱크에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4발 갖고는 방어력이 취약한데 보니까
장갑 형식은 복합 장갑 그리고 반응 장갑을 설치했고, 최고 속도가 60km, 시간당 60km 돼 있고, 뭐 항속거리는 550km 등되어 있습니다. BMPT도 보면은 전에 100mm 저하포, BMP3에서 100mm 저하포 사용하는 거를 떼버리고 130mm 대전 미사일 4발 갖고 될까요 이게? 4발 갖고는 힘듭니다. 4발보다 이 안에 추가로 미사일을 싣고 다니겠죠 이게. 화면이 BMP3 위에서 내려본 장면인데, 여기 드라이버, 장갑차 조정수, 여기 코맨드가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여기는 기관포 사수 같고, 기관포 사수. 그리고 8명이 보병, 기계화 보병이 8명이 탑니다. 타가지고 현장에 도착하면은 8명이 내려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군이 기갑 전략 중 일부로 투입되었고, 우크라이나군에게 열심히 격파, 노예 당했답니다. 아무것도 연계도 안되고 방어력이 약한 BMP3는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하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BMP3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게 K-21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2009년도 11월 말부터 군부대에 배치됐고, 초도 양산, 2차 양산 240대 이상 양산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 사업으로 160여대를 양산했다고 합니다. 3차에 걸쳐 총합 466대가 배치되었으면 2021년 말부터 120대의 규모의 추가 양산 계획을 진행 중이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K-21은 한번 만들어진 뒤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K-21도 BMP3처럼 좀 폐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갑도 빈약하고 공격도 빈약합니다. BMPT, 러시아는 BMPT라고 대전차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데, 이거 이 포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K-21을 대체하기에 나온 게 바로 레드백입니다. 뭐 하나 디펜스 500kg, 그리고 42톤? 상당히 무겁습니다. 최속도 600 kph, 승무원 3명, 보병 8명 타는데, 무게가 이렇게 무게진 게, 장갑차에 보호할 수 있는 생존성을 높이는 장갑을 설치하다 보니까 무게가 40m까지 늘었습니다. 기존 K-21 장갑차는 40mm 기항포를 갖추고 물리에 또 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무리하게 무게를 줄이려 하다 보니 방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레드백은 30mm 기관포 외에 대전차 미사일 12.7mm, 7.6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고,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한 대당 100억입니다. 100억. 상당히 비쌉니다. 화면은 BMP3 내부 측면도를 투영한 모습입니다. 앞에 여기에 장갑차 운전수가 타고, 요 지휘관이 타고, 위에 기관포 사수가 탑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보병이 타고, 이상 BMP3 러시아산 장갑차, 그리고 K-21 장갑차, 그리고 레드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내 무기 생산업체의 지나친 판매 가격이 생산과 성능을 고려한 합력 가격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BMP3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더 성능이 뛰어난 장갑차를 배치해야 하는데 생산업체에서 지나친 고가에 판매하려고 보니 국방 예산상 제때 구입 못해 BMP3가 구식 장갑차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기 생산하는 국영화된 무기업체를 따로 설립하여 사기업체는 가격 경쟁을 좀 해서 필요한 무기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BMP3나 K21 장갑차 현대전에 많이 낙후됐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도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게 레드백인데 레드백이 한 대당 100억이라 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비쌉니다. 솔직히 값이 비싸다 보니까 장갑차 제대로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위해서는 사기업 하나 디펜스 같은 사기업 무기 생산업체도 좋지만 어떤 국영화된 무기업체를 따로 설립하여 좀 싼 가격에 제때 좀 필요한 물량을 좀 공급받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MP3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